예장통합총회 소속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청년연합회 재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대학 교수 등 기독교 지식인들이 지식인 선언을 통해 경제, 사회 분야의 담대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성폭력 사건 상담 접수와 법률 지원, 예방 작업을 맡을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오는 23일 문을 엽니다. 센터 설립을 지원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를 파워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 조성된 기독교인을 위한 순례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몰리는 세대가 바로 2030 청년들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흩어진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 청년연합회를 조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감소 현상에 대한 청년 스스로의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청년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사이 20, 30대 개신교인 수는 1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탈진한 청년들, 이들을 위한 영적 쉼과 위로는 없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청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도 교회에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임원으로 섬기고 리더하고 예배 준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기가 힘든 거죠. 이러다 보니 청년부가 아예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예장통합총회 8,800개 교회 가운데 2,150개 교회, 24%만이 청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640개 교회에는 청년부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흩어진 청년들을 모으기 위한 청년자치회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지난해 전국 67개 노회에 청년연합회 조직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라졌던 청년연합대회를 다시 시작하는 등 지역 조직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에 불과했던 노회 청년연합회는 1년 만에 15개로 늘었습니다. 청년 감소 현실의 심각성을 느낀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의 헌신과 헌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청년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10%도 안 되면은 그 교회를 이어나갈 사람은 저희들인데. 서울노회 청년연합회도 지난해 9월 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입니다. 노회 소속 115개 교회 가운데 30, 40개 교회만 참여하지만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지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줄어가는 현실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자, 하나된 공동체로서 극복해 나아가자라는 것까지가 사실 바람인데. 서울노회 청년연합회는 오는 21일 신촌 장로교회에서 나눔이 있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청년들의 연대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대학 교수 등 지식인 32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경제 분야에 담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벌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하라며 여성과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집단 노동권도 보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식인 선언에는 기독연구와 느헤미야와 성공회대, 한신대, 장신대 등의 교수들도 참여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오는 23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성폭력 사건 상담 접수에서부터 법률 지원은 물론 예방 작업까지 감당할 예정인데요. 센터 설립을 지원한 3.1교회 송태근 목사를 만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사역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임 목회자의 여성도 성추행 사건을 겪은 3.1교회. 교회는 교회 성폭력 문제가 단지 3.1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이제 숨어 있고 은폐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거두어내지지 않고 솎아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둠의 구덩이로 몰락해 갈 것이다라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커서 이런 이제 센터 설립을 이제 고민하게 됐던 거죠. 네네.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 위한 예, 어떤 맞습니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목사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 전임 목회자와 또 소송전도 펼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동료들이 왜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건강하지도 않는 문제를 자꾸 해집냐. 이제 이런 공격이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면 힘들었죠. 공격이 많이 있었나요? 있었죠.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차원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는 일단 그 피해를 입은 자매들의 상처를 영원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좀 위로라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권징과 징계가 한국교회 전체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좀 어렵긴 해도 피해자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도 회복이 돼야 된다. 예.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송태근 목사는 교회 성폭력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예방 작업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매뉴얼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가장 진짜 작업은 예방 작업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커리에 넣어서 차근차근 가리켜 가면서 나아가서는 교단 내에서도 이런 매뉴얼이 좀 생겨서 이런 일들이 개교에 벌어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픔이 벌어졌을 때 가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뉴얼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이단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그 주변에 이단 교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보도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를 열기도 전에 수십 건의 상담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사례 중에 이단 교회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많다고요? 예. 거기서 이제 겪은 그런 성폭력, 성추행.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그냥 의뢰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우민화되어 있는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3.1교회 측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하루빨리 독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물론 교단과도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일 자체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이걸 독립시키는 거죠. 어떤
개교회로부터도 재정적인 독립이 돼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려면 이건 개교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미 군단들이 이 일을 도와서 한국 교회를 조금 정화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저는 함께 해야 될 일이지 개교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개교의 일이면 건강하게 갈 수도 없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도 하면 올레길이 먼저 떠오르지만 크리스천을 위한 순례길도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 순례길을 이순규 기자가 걸어봤습니다.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 청년부가 제주 순례길을 걷기 위해 에어랩에 있는 금성교회를 찾았습니다. 금성교회는 순례길의 첫 번째 길로 순종의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제주 4.3 사건 당시 순교한 제주 출신 첫 목회자 이도종 목사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금성교회 옛 예배당터입니다. 제주 순례길 1코스인 순례의 길을 걷는 교인들은 이곳을 지나 이도종 목사 생가 등 총 14.2km를 순례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옛 선조들의 신앙 정신을 되새기며 묵상하듯 조용히 순례길을 걷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걸으셨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고자 합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별로 몰랐었는데 여기 제주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찾아간 곳은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5번째 길인 은혜의 첫 길.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서 처음 설립한 성례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주 순례길 중 하나인 은혜의 첫 길을 시작하는 제주 성례교회 앞입니다. 은혜의 첫 길은 초기 제주 기독교인들의 열정과 전쟁의 아픔을 이기고 제주 땅에 정착한 피난민 신앙인들의 삶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주 순례길 5번째 길은 1908년 제주 선교를 위해 제주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의 발자취가 짙게 배어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4번째 길 화해의 길은 이도종 목사 순교터가 있는 대정교회에서 시작해 강병대교회와 모슬포교회 등을 만나는 길입니다. 화해의 길은 특히 제주 순례길 안내를 맡고 있는 제주 세박교회 김영성 목사가 추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도 무난하게 걸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서 느끼며 순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순례길은 제주 CBS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가 협력해 지난 2012년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번째 길인 은혜의 첫 길을 개장하면서 1차로 제주 순례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주 세박교회 김영성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순례길을 걸으며 성장에만 급급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신앙의 역사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사는 모습들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미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순례길이 아닌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현재 제주 순례길은 제주 동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 CBS는 제주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서쪽 지역 순례길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대입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크리스천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대입공론화위원회가 4가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개선안을 평가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대방의 자료를 참고해 수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미래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기독교 학교 교육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 교목회 주관으로 열리는 2018 전국 교목 수련회는 숨, 쉼, 삶을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용인 대웅 경영개발원에서 열리며 예장 합동과 통합, 감리교, 성결교 등 국내 주요 교단 소속 교목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예장 합동 교목회 관계자는 타 교단과 타 지역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나누는 시간이라며 수련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00여 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으며 300여 명의 교목이 청소년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제주 4.3 사건 당시 선교 활동 중 순교한 이도종 목사와 허성재 장로의 추모비 이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는 제주노회 역사 순교자 기념사업위원장 류승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구국 석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대표회장 우종철 목사가 설교했으며 나라와 민족, 여수 지역 발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은 부산 지역 여성 지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오는 9월에 열리는 어머니 금식기도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어머니 금식기도회에서는 내영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